제가 잠시 후 화제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이 나온다고 했더니 벌써 뭐 인터넷 게시판들에서 난리가 났다는 제보가 들어오네요. 이게 실화냐? 뭐 이런 이야기가 시사 프로그램에 방탄소년단이 나온다는 게 실화냐? 실화입니다.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아세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빌보드에 오른 상을 탄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에요. 전 세계를 강타한. 모르세요? 강남 스타일 같은 그런.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아니, 잠시 후에 화제 인터뷰 챙겨 들으시면 돼요. 네. 그나저나 오늘 와이뉴스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을 했죠. 했죠. 그동안의 검찰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가 이제 단행이 된 것인데 예. 윤 지검장 임명 이후에 검찰 내에서는 기수 파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수 파괴. 예. 그렇지만 이어진 후속 인사에서는 봉욱 대검차장과 이금노 법무차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내 조직의 동료는 상당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좀 관망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검찰의 기수 문화 넘을 수 없는 벽일까? 이른바 넘사벽인가? 그 문제를 좀 검찰의 기수 문화는 넘사벽인가? 네. 앞으로도 파격 인사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후속 인사가 계속 검찰에 있을 텐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굴 지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보다 더 파격적인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을 거라고요? 뭐 법무부 장관의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의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수혈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박균택 검찰국장 임명 후 이어진 후속 인사에서는 봉욱 대검차장, 이금노 법무차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김경수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에 검찰 개혁을 맞추기 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그런 거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김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견제와 균형,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도 기수 파괴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새로운 장관과 총장이 결정되면 책임지고 고민하지 않겠나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물갈이 인사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정해 보건데. 인적 쇄신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아직도 높잖아요. 있죠. 그리고 검찰총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사퇴하는 검사장들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뭐 미정인 건데 그렇지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인사만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있습니다.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면서요. 그럴 수밖에는 없죠. 그렇죠. 실제로 지난 19일에 이제 윤 지검장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김주현 대검 차장과 이창재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도 진퇴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 고검장급 인사는 이제는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 한 검사장급 인사도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요, 권현철 선임 기자. 지금 송취자 손정수님도 문자 주셨는데 그놈의 기수 문화 구시대적이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진짜로 후배가 내 상관이 되면 선배들은 다 퇴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법은 아니죠. 규칙은 아니잖아요. 규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공직 경험이 있으면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후배들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과거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법에 있었잖아요. 그 원칙이 있다 보니까 상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줄 사표를 많이 냅니다. 특히나 검사장급 이상이 되면은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면은 나머지는 옷을 번등에 지금까지 관리했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검사들은 고검에서 뭐 이렇게 정년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십니다만 그렇다면 이 독특한 기수 문화
사실은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거 다 파괴됐거든요. 내가 후배가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이고 뭐 네. 계속 다니는 거죠. 회사 누가 그만둡니까? 검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수 문화. 진짜 넘사벽. 바꿀 수 없는 겁니까? 공관 벽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검찰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 그 조간 신문들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할 때 예. 노성권 1차장 검사가 90도로 허리 숙여서 맞이하는 장면 보이죠? 봤어요. 예. 그 노성권 차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보다는 두 기수 선배거든요. 선배 기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그게 아주 상징적인 사진에서 아마 그 신문들이 싣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경찰이나 군대에서는 후배 기수가 조직의 수장이 된다고 해서 선배 기수 옷을 벗지는 않잖아요. 군이나 경찰도 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왜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걸까요? 왜 검찰만 이럴까? 이게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검찰청법 11조에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게 바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에요. 예. 이게 2004년 참여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청법 7조의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로 바뀌었습니다. 예. 검사 동일체 원칙이 깨진 것인데 그러면서 7조 2항에 그런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제기 조항이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이의 제기 조항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선 있으나 마나입니까? 아니 상관이 지휘하는데 이의를 계속 제기하면은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이 문화 아직도 근데 이 잔재가 많이 남아 있고 또 뭐 나이 50대 이상의 오래된 검찰 선배들은 이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행이 잘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 유교 문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유교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 예. 삼강오륜 중 장유유서는 우리 사회의 공고한 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나이가 깡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기사 보잖아요. 지하철에 임산부가 자리를 앉고 있는데 한 노인분이 타서 왜 자리 안 비켜주냐고 행패를 부리는 일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노인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끔 신문에 실리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우리 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 사실 기수 문화는 어느 조직에서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사도 있죠. 경찰도 군도 행정부에도 존재하죠.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조직에는 대체로 기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수 문화는 촌영병 시절에 업무를 지도하는 이게 도제식 업무라 그러잖아요. 기자들도 후배들에게 선배 기수가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는 거죠. 네 번째는 검사는 퇴직하면은 변호사로서 지금까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정관료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도제식으로 뭐 하고 장유유서 문화 다 똑같이 있지만 후배가 내 상관됐다고 옷을 벗지 못하는 건 내가 옷 벗고 여기 나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저도 후배 기수가 뭐 보도국장이 됐다 그래서 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백수가 되는 건데. 자존심 상한다고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사실 검사들은 퇴직하면 갈 곳이 있었어요. 근데 있어요. 근데 업무 특성도 그렇기도 해요. 업무를 지휘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는 검찰의 기수 문화는 점차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동안에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라는 동일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랬죠. 사시 몇 회, 사법연수원 몇 개 이게 공고하잖아요. 이제는 로스쿨을 뭐 1회, 2회라 그러더라도 각각 다른 대학에서 다른 맞습니다.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기도 하고 다른 전공 다양하기 때문에 점점 바뀌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게 기수 문화를 바꾼다고 검찰 개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전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기수 문화라는 게 이렇게 넘사벽이고 굉장히 뭔가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거 깨면 바로 검찰 개혁 되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반특권 검찰 개혁 추진단이라는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준비한 검찰 개혁안은 처음에는 공수처 도입, 이제 법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도입하는 거,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문민화 이게 핵심 조항이었습니다. 기수 파괴는 거기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검찰 내 돈봉투 사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의
뭐 부적절한 회식 사건이 예. 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사실은 과거에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후배 기수를 서울지검장의 초임 검사급을 서울지검장에 시키면서 선배 기수들이 줄줄이 옷을 벗은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배 기수를 파격적으로 임명했으면서도 예. 또 바로 대검차장과 법무차관에는 순서에 맞게 선배 기수를 앉혔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의 안정. 그러니까 검찰 내의 분위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술렁이다가 지금은 관망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현직에 있는 고검장과 검사장들 통화를 해보면은 일단은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가를 지켜보고 진퇴를 결정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 기수 문화 자체만으로 검찰 개혁은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고한 틀은 좀 깰 필요는 있다는 여론은 상당히 높다. 기수문화 파괴가 검찰개혁은 아니지만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중에 기수문화 파괴도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게 바뀌어야 검찰 문화가 바뀔 거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잠시 후 화제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이 나온다고 했더니 벌써 뭐 인터넷 게시판들에서 난리가 났다는 제보가 들어오네요. 이게 실화냐? 뭐 이런 이야기가 시사 프로그램에 방탄소년단이 나온다는 게 실화냐? 실화입니다.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아세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빌보드에 오른 상을 탄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에요. 전 세계를 강타한. 모르세요? 강남 스타일 같은 그런.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아니, 잠시 후에 화제 인터뷰 챙겨 들으시면 돼요. 네. 그나저나 오늘 와이뉴스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을 했죠. 그동안의 검찰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가 이제 단행이 된 것인데 예. 윤 지검장 임명 이후에 검찰 내에서는 기수 파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수 파괴. 예. 그렇지만 이어진 후속 인사에서는 봉욱 대검차장과 이금노 법무차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내 조직의 동료는 상당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좀 관망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검찰의 기수 문화 넘을 수 없는 벽일까? 이른바 넘사벽인가? 그 문제를 좀 검찰의 기수 문화는 넘사벽인가? 네. 앞으로도 파격 인사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후속 인사가 계속 검찰에 있을 텐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굴 지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보다 더 파격적인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을 거라고요? 뭐 법무부 장관의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의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수혈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요, 권윤철 선임 기자. 그 지금 송취자 손정수님도 문자 주셨는데 그놈의 기수 문화 구시대적이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진짜로 후배가 내 상관이 되면 선배들은 다 퇴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법은 아니죠. 규칙은 아니잖아요. 규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공직 경험이 있으면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후배들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과거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법에 있었잖아요. 그 원칙이 있다 보니까 상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줄 사표를 많이 냅니다. 특히나 검사장급 이상이 되면은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면은 나머지는 옷을 번등에 지금까지 관리했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검사들은 고검에서 뭐 이렇게 정년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박균택 검찰국장 임명 후 이어진 후속 인사에서는 봉욱 대검차장, 이금노 법무차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김경수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에 검찰 개혁을 맞추기 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그런 거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 김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견제와 균형,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도 기수 파괴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새로운 장관과 총장이 결정되면
책임지고 고민하지 않겠나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물갈이 인사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정해 보건데. 인적 쇄신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아직도 높잖아요. 있죠. 그리고 검찰총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사퇴하는 검사장들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뭐 미정인 건데 그렇지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인사만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있습니다.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면서요. 그럴 수밖에는 없죠. 그렇죠. 실제로 지난 19일에 이제 윤 지검장 인사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곧바로 김주현 대검 차장과 이창재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예.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도 진퇴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 고검장급 인사는 이제는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 예. 한 검사장급 인사도